새롭게 등장할 G7 국가들의 랭킹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G7 국가들의 랭킹을 알아봅니다. 국토전략TV?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7개 나라 G7이 바뀔 듯합니다. 기존 G7은 그룹 오브 세븐의 약자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국가들은 IMF가 분류한 세계의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이며 이들은 전 세계 순국부 중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나라들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견이 없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과거의 유럽 중심의 G7은 구식체제이며 한국, 러시아, 인도를 포함해서 새로운 G7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G7 체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의 아젠다를 다루는 영국의 경제시사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새로운 G7의 탄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그룹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예고하는 새로운 G7 그룹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GDP 기준 순위를 살펴봅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약 20조 달러의 GDP로 명실상부 세계 최대 패권 국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도 6만 2천 불로 G7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인구는 약 3억 2천만 명으로 꾸준하게 증가 중인 젊고 활력 넘치는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은 빈부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을 혁신적으로 주도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제칠 수 있는 나라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의 국내 총생산은 약 14조 달러이며 1인당 GDP는 3만 4천 불로 대한민국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구 역시 4억 5천만 명으로 미국보다 인구가 많은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원래 오랜 기간 서로 나쁜 관계였으나 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소비에트 연합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적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에는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단순한 국가연합체였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국가적인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G7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서 독일, 이태리, 프랑스는 기존 G7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의회와 대통령 등을 갖춘 미국과 같은 합중국의 형태로 발전돼 나가고 있고 군대까지 갖추어지게 된다면 미국과 같은 초거대 국가의 모습처럼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휘두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마 제국 나폴레옹 나치 독일은 유럽을 통일하려 노력했으나 바야흐로 최근에서야 평화적인 형태로 통일된 국가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G7에 유럽연합 대신 러시아를 끼워넣길 원했으나 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성장 중인 것은 미국에게 다소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강력한 패권 세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싱크탱크의 분석에서는 향후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지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약 5조 달러에 달하는 GDP로 세계 최상위 경제대국 중 하나입니다. 1인당 GDP는 3만 9천 달러로 대한민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기존 G7 멤버인 일본은 미국에 이어 연속으로 새로운 G7 그룹에 참여하게 될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중국 다음의 경제대국으로 80년대부터 꾸준하게 미국 다음 가는 경제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아시아 내에서 침략 전쟁을 해서 지금까지도 비호감 국가로 낙인 찍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 대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대한민국과 손을 잡길 원하고 있습니다. 4위는 영국입니다. 약 2조 6천억 달러의 GDP로 아직까지 대영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2천 불로 일본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은 원래 유럽연합의 핵심 멤버였으나 유럽연합의 탈퇴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G7 국가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서 새로운 G7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인구는 6,660만 명의 비교적 적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비해서 적은 인구이지만 영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연합한 영연방 52개국을 통과라는 국제기구의 수장입니다. 영연방의 인구는 23억 명으로 사실상 전 인류의 3분의 1의 의사를 영국에서 결정할 수 있어 영국은 지금까지도 국제외교 무대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입니다. 5위는 캐나다입니다. 1조 6천억 달러의 GDP로 대한민국의 GDP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근 한국 돈의 환율이 올라서 조만간 캐나다를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1인당 GDP는 4만 6천 불로 아주 높은 수준인데요.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로서 오랜 기간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활동 중입니다. 캐나다의 인구는 3,700만 명으로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보다 월등하게 적은 인구이지만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국토 면적과 천연자원 등으로 세계에서 막강한 패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연방의 회원이자 미국과 함께 북미 대륙의 안정적인 경제권을 이뤄내는 국가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과 한도와 만기가 없는 영구적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통화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체결 중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달러화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원화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과 캐나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요 파트너십 국가입니다. 6위는 대한민국입니다. 1조 5,800억 달러의 GDP로 조만간 캐나다와 이태리를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급속한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1억의 인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제안하는 G7 그룹에 모두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역시 3만 2천 달러로서 최근 환율의 영향으로 5년 안에는 일본의 1인당 소득을 추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G7 그룹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는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의 호감도와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G7에서 결정하는 아젠다가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더욱 효과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또한 지리적 특성상 대중압박에 가장 효과적인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대중압박 연대를 위한 몽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위는 호주입니다. 1조 3천억 달러의 GDP로 세계 GDP 랭킹으로는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대만의 2,300만 명보다 약간 많은 인구이지만 호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5천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영미권의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나름의 높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는 태평양 중앙의 거대한 대륙을 통째로 가지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호주는 매우 큰 갈등을 겪고 있어 호주군은 강력한 전력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방산물자 수조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한국과 호주 정부 간의 방산 협력 역시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호주는 지난 바이러스 사태 초기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과 국경을 차단하는 와중에도 미국과 함께 한국과 국경을 차단하지 않았던 나라로서 한국을 주요한 파트너십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심화될수록 호주와 한국 간의 협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 함께 인도를 G7에 참여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었으나 인도는 1인당 국민소득의 한계로 인해서 새로운 G7의 참여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등장할 G7 국가들의 랭킹을 살펴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일본과 유럽연합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로서 대한민국과 매우 긴밀한 우방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과거 백수십여 년 전 구한말의 시기 때에도 세계는 한국을 중국 청나라와 남하하는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근대 국가로 받아주려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은 갑신정변을 통해서 대대적인 근대 국가를 이뤄내려 했으나 당시 유교 친중 사대주의 사상에 깊게 젖은 양반 세력과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 한국의 급진개혁은 한 번에 무산됐습니다. 힘이 약해진 한국은 당시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고 있던 대륙 세력인 중국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손을 잡으면서 결국 한국은 국제사회의 암묵적 동의하에 식민 통치의 암울한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분석은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 7개국으로 초청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또다시 구한말의 암울한 길을 택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한민족의 부흥의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